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 2일 파행으로 끝난 5차 정기총회를 오는 20일 속회합니다. 이에 앞서 한교총은 오는 13일 상임회장단 회의를 열고 마지막 조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아동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이 급속히 늘어났지만 미디어 영역 속에서의 안전망이 없어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 곳곳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위기관리재단은 선교단체와 교회들에게 공문을 보내 방역 위험 국가에 대한 선교활동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계 시민단체들이 8개 분야 107개 정책을 선정해 각 후보들에게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는 20일 제5차 정기총회를 속회합니다. 한교총은 오는 13일 상임회장단 회의를 열고 마지막 조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이 오는 20일 제5차 총회를 속회합니다. 지난 2일 총회가 파행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번 속회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교총은 지난 총회 파행 이후 비공식적으로 모여 정치적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보수 교계를 대표하고 보수 연합기관을 통합하자고 하는 한교총이 정작 내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 총회가 파행으로 끝나 그 위상과 이미지에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속회가 별다른 잡음 없이 끝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표적인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고수해온 공동대표회장제를 단독 대표회장제로 바꾸는 것과 심평식 사무총장의 연임 문제입니다. 먼저 심평식 사무총장의 연임은 정관이 아닌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세칙이나 제규정은 임원회에서 최종 의결합니다. 총회에서 의결하는 게 아니에요. 총회는 보고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총장이 단임이냐 연임이냐 이거는 헌법 정관사항이 아니에요. 밑에 세칙이나 규정에 관한 사항이에요. 다만 사무총장 연임 문제로 상처를 받은 총대들의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할지가 관건입니다. 공동지도체제를 1인 지도체제로 바꾸는 개정안은 총대들의 반발이 의외로 거셌습니다. 총대들은 1인 지도체제를 도입하면 한교총의 설립 2년부터 무너진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아픈 역사의 교훈 중에 하나가 한기총의 1인 총회 대표자의 전행 문제 내지 1인 독단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요인이 되어서 사실 우리 한교총이 3인 공동 대표 체제를 우리가 가져왔고 한교총은 대표회장 선거를 둘러싼 금권 선거 등을 없애기 위해 출범부터 공동 지도 체제를 선택했습니다. 각 교단이 가나 다군으로 나뉘어 돌아가며 공동 대표회장을 맡았고 별다른 문제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한교총 공동 대표회장들이 정부 관계자와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는 일이 잦아지면서 공동 지도 체제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에 내년 대선 전국을 맞아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교총의 위상을 높이려는 유혹이 지도체제를 개편하려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교총은 오는 13일 상임회장단 회의를 열어 마지막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교단이 모여있는 연합기관은 건전한 정치력이 핵심입니다. 한교총도 지난 5년 동안 각 교단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정치력으로 극복해왔습니다. 한교총이 정기총회 파행의 후폭풍을 이겨낼 수 있을지 정치력이 주목됩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코로나19로 아동 청소년의 미디어용이 급속히 늘어났지만 정작 미디어 영역 속에서 아동을 보호할 안전망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굿네이버스는 최근 미디어 속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갖고 미디어 세상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어 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지난해 만 3살에서 9살 어린이의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 시간은 4시간 45분. 수면 시간을 제외하면 일과 시간의 약 28%를 미디어와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일상화되는 등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굿네이버스는 토론회를 열고 아동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아동들이 미디어 세상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미디어 속에서 아동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여 예방책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특별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 논평 25호의 내용이 강조됐습니다. 일반 논평 25호는 오프라인 세상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환경에서도 아동의 권리가 동일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위한 대원칙들과 당사국의 의무와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경인교대 정현선 교수는 디지털 환경 속 아동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국제협력, 공론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단순히 이용 시간만을 조절하는 기존의 방식은 부족하다며 근본적으로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빈곤격차 해결 방안 등 폭넓은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 자체를 어린이들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바라보고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보호주의보다는 어린이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처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위험을 규정하고 이로부터 어린이들을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의 입법과 정책 추진 그리고 사회적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발제자들은 또 미디어 속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 잘못된 미의식 확산, 온라인 도박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알고리즘에 의해 움직이는 미디어 환경에서 아동들이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되고 자신도 모르게 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어린이들이 미디어 안에서 여러 가지 차별과 혐오의 언어를 경험하고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미세공격 이 말들이 제일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또 어린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공간이 바로 이제 어린이가 접하는 미디어 환경입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미디어 어린이 보호구역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캠페인과 좌담회, 정책 제안 등 미디어 속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은 선교단체와 교회들에게 공문을 보내 방역 위험 국가에 대한 선교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 곳곳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방역 조치 또한 강화되고 있다며 방역 위험 국가에서의 선교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기관리재단은 또 재외 선교사에 대한 방역과 안전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아프리카 9개 나라를 비롯한 방역 위험 국가에서 선교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종교계에 요청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계 시민단체들이 8개 분야 107개 정책을 선정해 각 후보들에게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영등포 산업선교회,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등 기독교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지난 10월에 출범한 기독시민단체연대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107개 정책을 오는 22일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시민단체연대는 기독교의 공유와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 사회와 창조세계 전 분야를 보다 정의롭게 만들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의 방향을 잡고 세부 정책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제안이 기독교나 교회의 이권이 아닌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뿐 아니라 기독 시민들이 선거 국면에서 숙고하고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정책 제안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국정교회가 선교 120주년을 맞아서 오랜 기간 보존해온 교회 성물과 그리스 조각품 전시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그리스 비잔틴 예술 VR 전시회는 정교회 한국대교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그리스 미술품과 교회 성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고대 미술품들은 1983년
그리스 문화부 장관의 주문으로 복제 제작돼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며 교회 성물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초대 러시아 선교사들이 가져온 복음경과 성화, 예배용 성물, 한국 전쟁 때 사용된 부활기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전시품들입니다. 한국 종교회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교 문화의 아름다움의 정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R 전시회는 한국 종교회 인터넷 홈피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의 현장은 무차별적인 고통을 당하고 또 고통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미 500만 명 이상의 세계 시민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런 우울한 상황 속에 또다시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은 기쁨과 희망을 주는 상징이지만 오히려 우울함이 압도하는 이때에 과연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있었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당시 유럽 전체 인구의 절반이 흑사병에 걸려 죽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섬나라 영국에까지 절망의 바이러스가 유입되어 당시에 많은 영국인들도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부 출입을 피하고 가볍게 접촉하는 것마저 꺼려할 정도로 병이 심하게 퍼진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원인을 찾지 못한 채 계속해서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두려움에 떠는 1346년에도 런던의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기쁨에 들떠야 하지만 누구 하나 집 밖에 나오려고 하지 않은 채 그저 겁에 질려 집안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거리는 어두움과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탄절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귀에 익은 노랫소리가 바깥에서 조그맣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런던에 용기 있는 청년 서너 명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며 거리를 행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 작은 소리로 시작된 찬송 소리는 집안에 웅크리고 있던 사람들의 가슴에 용기를 주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 한두 명씩 거리로 뛰쳐나와 노래하는 행진대회에 합류하기를 시작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대부분의 런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다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며 성찬을 축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염병의 두려움을 극복한 기쁨의 성탄절을 보낸 후에 런던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을 합쳐 폐허가 된 시가지를 복구하는 데 전심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어두움이 온 사회를 뒤덮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크리스마스를 맞는 주님의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는 생명의 빛으로 고통 속에 절망하는 세상에 진정한 기쁨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절기를 맞으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 분명해집니다. 지금 어두움 속에서 고통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기쁨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런던의 시민들처럼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넘치는 기쁨으로 생명과 희망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서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온 세상이 기쁨을 되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김제회성교회가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고 김치 1000포기를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진행하고 있는 비욘드 코로나 목회 전략 세미나가 이번엔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대학교와 CBS가 함께하는 출산 돌봄 캠페인 업무 협약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김제회성교회가 미자립교회와 선교사 그리고 장애인 단체를 돕기 위한 김장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김장사역은 김창수 목사가 부임하고 8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교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해 올해는 60상자 약 1000포기의 김장김치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창수 목사는 이 사역에 미자립 교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김장 선교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축제화시키고 그래서 참여하자. 정말 미자립 교회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물량을 좀 제공을 하고 함께 참여하고 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담아서 보내지만 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 김장의 어떤 선교 문화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 106회 총회는 비욘드 코로나 목회 전략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는 호남신학대학교 최홍진 총장과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의 주제 발표 등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비욘드 코로나 이후의 목회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복음으로 그러니까 본질을 회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목회 전략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까를 함께 고민하고 그래서 오늘 정책 세미나를 진행하게 됩니다. 강원 CBS와 강원 영동 CBS가 강원대학교와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강원 지역 출산 돌봄 캠페인의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대학에서도 지금 대학생들의 어떤 학력 인구의 급감 문제 그리고 또 이 지역의 이 청년 인구 유출 문제 등등의 심각한 문제를 맡고 있습니다. 이 CBS와의 업무 협약을 계기로 대학에서도 강원도와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이 출산 돌봄 문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 업무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강원도 인구 감소 위기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해시 기독교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동해드림교회 이성태 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연합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횡성군 기독교연합회는 2021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여의도 순복음 횡성교회의 심두진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신임 회장 심 목사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횡성교회들의 연합과 횡성복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는 우리 횡성군 기독교연합회가 되고 거리는 두더라도 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횡성군 기독교연합회가 되도록 늘 기도하고 또 섬기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는 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총회장으로 50대 총회장을 역임한 원미동교회 김승민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김승민 신임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부천 기독교총연합회의 정체성을 세우고 추락한 교회의 신뢰도를 다시 회복하겠다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기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더욱 짙은 안개가 끼고 이슬비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